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 진행자 임지한입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어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초려 역사공원을 추진 조성한 초려문화재단 이현우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초려 이웃대 선생의 후손이신 이현우 이사장께서 충청 오연에 빛나는 초려 선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초려 선생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길은 42,000여자의 상소문인 기해봉사 상소문을 현종한테 올린 당대 최고의 개혁 사상가입니다. 오늘 대화가 매우 유익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현우 이사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전미경의 장록소로 시작합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디매냐 구중궁궐 처마 끝에 한맺힌 매듭몇건 눈물강 건너서 높은 뜻 걸었더니 부기도 영화도 구름이 양간 곳 없고 허이타 녹수는 정산에 홀르는가 한 조각 구름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만 한마는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디매냐 골룡포 한 자리
네, 전미경의 장록수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우 초려문화재단 이사장님 납시유.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 FM 방송국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사가 지나면서 이제 더위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새벽에는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가을 천고마비 계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하늘도 높고 또 네. 구름도 예쁩니다. 공기도 맑고 참 좋은 시절입니다. 네, 아주 청명하죠. 예, 예. 그럼 이번에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예, 휴가는 바빠서 예. 올해는 못 갔습니다. 예. 그렇죠. 바쁘죠. 예. 제가 진작 모시려고 했었는데 계속 바쁘다고 미뤘다가 오늘 나오셨잖아요. 예, 정말 바쁘신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럼 오늘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민 활동가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푸른 천안 21 실천 여부의 공동회장, 상임회장을 역임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의제 20일, 그다음에 충남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공주대학교 개건교수와 그다음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위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개건교수, 그다음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이력이신데요. 본인 소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은 그 초려문화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건설청 홍보대사, 공주대 개건교수, 충남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 그 초려문화 이유태 선생 후손이시잖아요. 예, 예. 초려 선생은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조려 선생은 경주 본관이 경주시고요. 네, 자는 태지, 호는 초려시면서 네. 사계 김장생의 고제 사면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 동춘 송중길, 그다음에 네. 초려 선생과 같이 사계 선생 고제 사면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충청 오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인조 때 세자 사부를 지내셨고 네, 이조 참의와 승지, 그다음에 대서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예승으로 영변에 5년간 유배되어 있었고 효중 때는 송시열, 송중길 선생 등과 함께 북벌에 참여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해봉사는 조선 최고의 가장 긴 국정 대혁신 계획안은 상소문도 쓰셨습니다. 네. 인주 때 세자 사부를 지내셨네요. 그럼 그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그 갈산 서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초려 선생을 모시는 사당으로 2015년 11월에 초려 역사공원 준공과 함께 갈산 서원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네, 그 행정 중심 도시를 생기면서 그럼 이제 묘소가 이전하게 되는 그 우여곡절도 이렇게 많이 겪었는데 거기 있는 게 또 역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태 선생님도 거기에 잘 모셔져 있는데 그럼 갈산서원은 예. 무슨 뜻이죠? 예, 원래 갈산은 네. 칡넝쿨이 많다는 데서 유래됐고 네, 또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5살에서 15세, 15세까지 성균관에 입학이 전 학생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옛 지명이 거기가 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갈산서원이구나. 예. 초려 선생 묘소가 그 어진동 한복판에 있는데 그 세 분이 모셔져 있잖아요. 누구 묘소죠? 예, 초려 선생과 그다음에 초려 선생의 아드님이신 이자 옹자 참판공 할아버지, 네. 그다음에 손자 되시는 쌍계처사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계시고요. 예, 계시고 있습니다. 와, 그 저기 세 분이 나란히 이렇게 계셔가지고 참 돌아가셔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우리 뭐 충청 또 오연하면은 뭐 아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연을 대표하는 그 학자들은 그 대단하신 분들인데 충청 오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 동춘당 송중길, 또 초려 이유태 선생, 미촌 윤선거 선생, 신암 유계 선생, 그 기호유학의 그
대표학자들이십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좀 빼놓으셔가지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충청 오연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현우 이사장님이 그 신청한 양흐인의 아름다운 것들 노래를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함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이들을 데려갈까 네, 양흐인의 아름다운 것들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 지난 그 21년도에 초려문화재단에서 충청 오연 전국 그 학술대회를 그 열고 기호유학 학술적 그 재조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호유학이 어떤 학문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기호유학은 영남유학하고 사실은 구분이 되는데요. 또 네. 실제 영남유학이든 기호유학이든 실제 그 한 그 분야로 우리가 사실은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네. 다만 기호유학은 율곡 선생님하고 성원, 조원, 송익필 선생, 네. 경기 지역에 계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사계, 우암, 동춘, 초려, 그다음에 명재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호소 네. 학파
예. 호소 유학들 같이 그래서 묶어서 기호 유학이라고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충청 이쪽에 그렇죠. 예, 그 학문. 그러니까 예. 따지고 보면 이제 영남유학을 뺀 나머지가 다 네, 기호 유학이라고 기호 할 수 유학이죠.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그 초려 이웃대 선생의 그 기회의 그 상소문은 무려 그 42,000자를 현종한테 그 올린 그 상소문인데요. 조선 최고의 그 상소문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그렇게 길게 쓰신 거죠?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초려 선생의 기회봉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상소문이면서 네. 국정대 혁신 개혁안을 네, 담고 개혁안, 있다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특히 1695년 효종 말년에 이것을 이제 북벌 계획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제진을 하셨는데 예. 실제 율곡 선생의 만원봉사는 무실이 핵심인데 실제 초려의 기회봉사는 그 무실을 실질적으로 무실이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조목조목 그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즉 윗사람은 다스림을 갈구하는 실질이 없고 아랫사람은 이를 책임지는 실질이 없으며 네. 경연 또한 도를 강론하는 실질이 없고 학교는 선배를 양성하는 실질이 없고 나라의 방책은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이 없으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실질이 없고 조정은 가르치는 명령의 실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정풍습 풍습을 바르게 하고 양인재 인재를 널리 구해서 기르고 그다음에 혁구패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16가지 조목과 조목으로 기회봉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혁구패는 8종목인데 이것은 내수사, 공안, 그다음에 인역, 양전, 태웅관, 그다음에 금치산, 구임 등 사회 전반에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상소문이 담고 있는 것은 주요한 것은 국정혁신 계획 아니면서 네. 실제 경세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손상이카입니다. 이는 윗사람의 것을 덜어서 아랫사람에게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태준다. 그런 양반들도 지금으로 치면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는 그 의미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상행하요입니다. 예, 이는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 행해야 아랫사람들이 본받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팔로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관리와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또 이렇게 아랫사람도 따라오는 거 맞는 건데 그 솔선수범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시관택지입니다. 네. 이는 관직을 보고 인재를 선택하는 것, 즉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친수에 따라 벼슬을 내려선 안 되며 능력과 역량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특히 과거 시험에서도 활쏘기와 말달리기 과목을 두어 문관 모두 능력을 고루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뭐 아빠 찬스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안다고 이렇게 인재를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적재적소. 그렇습니다. 대단한 생각을 하셨고요. 또 문관도 활쏘기나 말타기를 과거 시험에 이렇게 과목에 넣으라고 요구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조선 중기에 아주 혁신적인 예,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다음은 예. 봉공망사입니다. 네, 이는 공직에 있으며 사적인 이익을 절대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 공적인 일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탁공영사하는 관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상급관리건 하급관리건 멸사분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 서설이 시퍼하던 시절인데 그 공직에 있으면은 그 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절대 챙겨서는 안 된다. 그 당시도 대단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상소를 올린 거 보면은. 그렇죠. 네, 다음은 동인일시입니다. 이는 기회봉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모든 백성들을 인으로 어짐으로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는 초려가 가진 경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학의 기본 이념인 왕도 정치에서 연유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백성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우리 초려 선생님 제가 언뜻 생각했는데 초려 선생님 집에서 일하는 옛날 그 하인들한테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예. 인역 일동입니다. 인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네. 인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이며 음. 조세의 납부도에 해당됩니다. 네. 이 인역에 모두가 하나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계층이라고 해서 덜하고 천민이나 상인이라고 해서 더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 저기 세금 옛날에는 양반들은 그렇게 세금을 좀 안 내려고 하고 막 그 밑에 사람들한테만 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구분 없이 평등하게 세금을 그 내라고 했는데 아, 대단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한 정의 통행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국가 표준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KS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당시 쌀로 납부하던 방식이 포로 납부하는 포납보 방식으로 바뀌며 지역마다 포의 규격이 달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 혁신 개혁 방안이었습니다. 네. 아, 좀 길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한 그 기회봉사 상소문이네요. 그 당시 또 국가 표준화 규정을 만들자고도 하시고 아무튼 뭐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기회봉사 상소문 아주 대단하고 저도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머리를 약간 식히기 위해서 좀 노래 한 곡 더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사장님 사모님이 신청한 예. 뭐 아이유의 좋은 날 예, 노래를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네, 우리 이현우 교수님 사모님께서 신청한 아이유의 좋은 날을 들으셨습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상소문에 대해서 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예. 다음은 양입 의출입니다. 이는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해야 한다는 국가 예산 집행의 원칙을 새롭게 개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삶이 안정되는 것이었죠. 양출 의입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관리들만 편한 것이지 지출에 맞춰 하는 백성을 고려하는 예산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옛날에도 국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쓰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논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 당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예. 예, 네. 그 다음은 시상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곡물을 바치는 폐단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특히 특산물을 곡물로 바치는 것은 고역의 극치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대동법이었고 미납으로 대신해 받은 것으로 시장에서 구입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음도 주저의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제까지 그 옛날 그 역사 이런 걸 배울 때는 그 특산물 뭐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특산물 막 이런 거 했는데 그 뭐 특산물을 이렇게 곡물로 바치는 것은 그 백성들한테 그 피해를 주는 그 고역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하셨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끝으로 금치습 숭절금입니다. 이는 사치를 금하고 절약과 검수를 숭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치습은 구패의 개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숭절검은 궁중의 쓰임새를 절약한다는 하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궁중에서부터 사치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초려 사상의 한 단면일 뿐이지만은 어떻게 사만 여자로 된 역사상 최고의 상소문이 나타난 사상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려가 주장했던 것은 풍습을 바르게 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고 혁구패, 구패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렇게 민생을 중심에 대해서 개혁되지 않고는 북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실제 조야에서 기회봉사를 쓸 거냐 말 거냐로 사실은 논쟁만 하다가 사실은 말았다고 하는 아주 개탄스러운 일도 있었죠. 네. 뭐 초려 선생님 그 기회봉사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들어보니까 대단한 진짜 계속 놀라웠기도 한데 어떻게 뭐 궁중에서 그 사치하는 것도 그 임금님 그 대궐에까지 그걸 뭐 금하라고 그 상소문을 그렇게 올린 것은 아마 잘못하면 목숨을 그 내놓아야 되는데 또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멋진 할아버지를 두셨는데 원장님은 그러면 몇 대 후손이시죠? 예, 저는 12대 후손입니다. 12대. 예. 예. 아주 뭐 존경합니다. 훌륭한 선조님을 두신 것을. 고맙습니다. 예. 저도 우리 임난소 장군 때문에 다니면은 이렇게 임난소 장군 우리 선조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원장님은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문의 영광이고 또 기회봉사 상소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그 초려 선생님이 남기신 그 유물도 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재 호패와 또 인장, 그다음에 관찰, 네. 그다음에 이제 문집 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문화재 23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세종시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유품을 세종시가 민속박물관에 네. 이것을 옮겨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종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물건을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거 검소함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초려 이웃태 선생님이 그 쓰시던 뭐 호패 인장 뭐 유물 한번 이렇게 기대가 되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 또 제사는 언제 모시죠? 예. 제사는 이제 음력 10월 9일에 초려 고택에서 제향을 올리고요. 네. 시제는 음력 역시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초려 묘역에서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제와 같이 헌달해라고 해서 예, 헌달에. 실제 차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사와 제향까지 알아봤고 훌륭하신 그 선주님 때문에 그 후손으로 이렇게 보람을 느낀 일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임병양난 이후에 피폐질 대로 피폐진 국정을 개혁과 혁신으로 민생을 돌보고자 했던 선생의 민본 사상과 애국 정신에 대해서 추모의 마음이 깊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추모의 마음도 그러면은 우리 그 이사장님은 제가 그 갈산서원에 갈 때 보면은 그 복식을 특이한 복식을 이렇게 예. 입고 계시더라고요. 쓰신 게 6원이죠. 예, 그 도포? 도포가 아니고 심의라고 하고요. 뭐요? 심의, 심의. 예, 깊을 심자 오대자라고 해서요. 예. 그것은 저희 집안에 대대로 두루마기 대신에 제양 때는 심의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독특하고 예. 어떤 이렇게 전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사 지낼 때는 다 그런 거 이제 입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국정 그 개혁으로 그 민생을 그 돌보고자 했던 그 선조님 뭐 많이 자랑스러우시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자부심은 당연히 저희 후손들이 잊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 사이에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네.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을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정신들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갈산서원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갈산서원은 어떤 행사를 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올해 개원 이래 8년 차입니다만은 네. 일주일에 8강좌 세종특별자치 시민을 위한 특별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도, 그다음에 신앙송, 팸플롯, 전통무용, 그다음에 예절교육, 그다음에 사서삼경 등 시민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도 언뜻 한번 들렸었는데 그 한문 강좌도 예. 그 아당 선생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시는데 아당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아당 선생님은 저한테 8촌 형님이 되시고요. 예. 저희 초려 종중에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현재 모든 강좌나 강의원을 지금 멈춘 상태에 계신데요. 그러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한국유기문화진흥원에서 우리 기후의학에 대한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실제 공식적으로 행사는 그것이 어렵게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훌륭하시고 분이 그 아프셔라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 제 주위 사람들이 한문하면은 아마 그분이 최고일 거다, 한문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당 선생님은 실제 신학문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셨습니다만 실제 전통적으로 우리 한학과 서예를 하셔서요. 실제 우리가 서예는 어떤 기교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 이분은 전통 서예, 우리 서법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특히 한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왕주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각종 고문서에 실제 번역하는 감수와 예. 자문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는 한국고전번역원에 역시 의원으로 계셔서 많은 그 한문학에 대한 자문과 또 실제 그 부분 그 일들을 감수하는 일을 맡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으셔가지고 후학 양성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당만 다니셨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온때 한번 저희들이 강연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친구들은 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이제 신학문을 배우러 다니는데 네. 당신은 사실은 농사를 지으며 한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으로 잘 써먹고 있잖아요. 예, 다만 그래서 당신 말에 의하면은 예. 친구들은 다 동쪽으로 가는데 음. 남만 서쪽으로 갔다는 거야. 네. 근데 지금은 한 50년이 넘고 보니 다시 그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면 다 사범대학 나와서 선생이나 교수나 교장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갈산서원에서 또 용문서원에서 그 제자로 지금 그 친구들이 들어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쪽으로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 같이 만났다 예. 하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CEO인데 그분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를 막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어드바이스 그 멘토 해주는 분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우리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학을 못 가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 대학교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딱 접었거든요. 네, 그 생각이 지금 딱 나네요. 네, 예. 사실은 아당 선생님의 한학에 대한 깊이는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시에서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앉아 계셔도 한시를 그냥 줄줄줄 쓰시는 그런 분이신데 특히 뭐 구학문이라고 치부가 됐습니다만 우리 전통 유학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마지막 세대의 한 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세대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뵈서 몇 번 이렇게 만나뵀었는데 만나뵐 때마다 정말 그 이유태 선생님의 후손이라 그러신지 참 점잖으시고 사람들한테도 잘 대하고 그런 걸 이렇게 배웠는데 가문에서 그렇게 막 가르치죠? 예. 특히 저희들이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차례 성묘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통 2시간씩은 다 한 자리 서원에 용문서원에 다 모입니다. 네.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사실은 유교의 가장 유교라고 유학이라고 합니다만 생활 철학인데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명절 때는 실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며 또 조상과 남을 어떻게 우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고락의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제 석상 붓는물의 그네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보라게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네,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현우 이사장님께 개인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시간 날 때는 어떻게 보내시죠? 예, 주로 항일 독립 운동이나 또는 그 우리 유학자들의 예. 자료, 연구 조사 발굴하는 일들에 최근에 그 흥취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 월간 환경에 포토 에세이를 현재 지금 집필하고 있고요. 네. 현재 자연을 위주로 한 그 벗삼는 사진 촬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초려 이유태 선생의 후손답게 자료 연구 조사 또 발굴 같은 거 하시고 또 시간이 조금 더 날 때는 이제 뭐 사진 찍으러 다니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꼭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현재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신 이제 성함 선생은 유학자시면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분과 그다음에 그분 자제분 되시는 저한테 할아버지시신데 초당 선생 그리고 저희 아버님 정재 선생의 문집을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글 잘 쓰시니까 좀 출판할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책도 제가 알기로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꼭 그렇게 버킷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초려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시고 공주대 또 객원 교수도 하셨고 지금 교수시고 근데 또 우리 교수님은 감동받은 책은 어떤 책이죠? 예, 그 중에 이제 한 두 권을 꼽는다면요,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 그리고 저희 초려 선생의 기회봉사 쉽게 읽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편찬했습니다만 이 두 권이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은 삼구 초려 유비가 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 유비가 찾아간 게 아니라 유비가 네.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 소위 말해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이 책이 아주 적나라한데요. 상당히 감명을 좀 받았고요. 네. 또 최근에 기회봉사를 쉽게 읽기로 썼는데 이것은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논술 시험 학생들한테 똑 떨어지는 아주 기승전결이 떼어지는데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편찬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머리맡에 놓고 읽고 있습니다. 네, 그 쉽게 읽게끔 그 기회봉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적인데 저도 한번 이제 뭐 제가 뭐 그 기회봉사는 그 원본을 못 읽어도 한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이해놓은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네요. 또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뭐 있죠? 예, 자랑이라기보다도요.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 88 서울올림픽 대회 때 제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해서 체육기장을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거 그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 당시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통역 자원봉사로 활동했던 기억에 지금도 아직 있다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또 통역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떤 통역을 하셨죠? 예, 중국어입니다. 아, 중국어. 예. 아, 그러면 중국어 뭐 한번 간단하게 뭐 예,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는 정도인데 워스 한꼬런. 아, 그건 나 몰라도 알아듣겠는데. 뭐 워스 한꼬런. 한꺼러? 예, 한꼬런. 예. 한꼬. 한국이란 뜻이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이사장님과 그 초려 이유태 선생님 그 기회봉사 얘기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임재한의 세종납시요 방송 참여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색다른 경험이 있었고요. 네. 특히 재밌었습니다. 네, 세종 FM 방송국이 개국 1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역시 저희들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으로서 축하드리고요. 또 역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고요. 혹시 저희들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늘 흔쾌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 임재한의 세종납시회에 참여하신 분들 누구보다도 우리 그 교수님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본인의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너무 자랑도 잘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거듭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예. 우리 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참여 소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갈산서원 이현우 이사장을 모시고 선조님이신 초려 이유태 선생님의 상소문 기회봉사와 갈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훌륭하신 그 선조님을 잘 이렇게 모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우 이사장님께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님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임재한의 세종납시회는 세종 FM 98.9 메가헤르츠와 OBS 라디오 99.9 메가헤르츠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 조영남의 모란 동백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현우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웃으며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또 돌다 또 돌다 어느 모래벌에 다시 세상은 바람 불고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또 돌다 또 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네 잎이 나를 잊지 마세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녹음 테이프 갈 테니까 2분만 얘기하래요.